그 다음은 트위터 관련 좀 진짜 이거는 어떻게 다뤄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뭐 트위터가 지금 상태가 안 좋긴 하죠. 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랑 한판 붙으려고 지금 10월 달에 재판을 한다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인수에 대한 재판이 있는데 그 와중에 내부 고발이 있었어요. 이제 보안 정책, 이제 트위터 내부의 이제 보안 정책에 대한 내부 고발인데, 이제 이 내부 고발자는 피터 제코라는, 분이고, 이분이 사실은 근데 굉장히 유명한 화이트 해커라고 해요. 그래서 다르파, 이제 미국의, 다르파를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음, 국방, 뭐 그런 연구소라 그래야 되나? 달파 챌린지로 유명한 곳이죠. 여기서 달파에서는 달파 챌린지 맞을 거예요. 거기서 막 AI 같은 거 대회 열어서 각종 기술을 장려하는 그런 곳이에요. 달파 챌린지가 달파 그랜드 챌린지고요. 여기서 이제 예전에 AI 자율주행이 전혀 뭐 활성화되지 않을 때 달파 그랜드 챌린지에서 AI 경연 대회를 열어서 좀 돌아다닌다 싶은 AI 그 자율주행 AI를 만들면 뭐 상금 얼마를 주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각종 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고등 연구기관이고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국 국방부 산하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원래 이 기관의 목적은 사실은 군사기술 개발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음, 이게 그렇죠. 애초에 이거를 만든 이유가 이제 스푸트니크 2호, 그러니까 소련에서 쏘아올린 이제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이제 스푸트니크 1호에 대한 이제 약간 리액션으로 설립된 기관이었고, 애초부터.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이런 관련 기술을 이제 과학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고요. 이게 왜 국방이냐고 하면은 사실 뭐 이런 해킹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당연히 국방에 관련된 문제죠. 뭐 요즘은 이제 전쟁도 사이버로 하니까요. 메타버스 전쟁이죠. 메타버스 전쟁. 아, 그래서 여기 출신의 화이트 해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 2020년에 이제 잭 돌시가 직접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CEO였던.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2020년에 그 해킹 사건이 있었죠. 오바마 대통령이랑 일론 머스크랑 그 계정이 갑자기 다 비트코인 하세요라는 그런 트윗을 동시다발적으로 날린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된 일이었냐면 그 당시에 그 플로리다에 있는 한 청소년이 트위터 직원을 이제 사회공학으로 해서 암호를 알아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했던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트위터의 전반적인 보안 그런 거를 위해서 고용됐던 사람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올해 1월에 회사를 나왔다고 합니다. 뭐 이제 뭐 트위터 쪽에 따르면은 성과나 이런 게 좋지 않아서 잘랐다라고 하는데 뭐 다른 이제 이분이 주장하기로는 자기가 이제 보안에 대한 우려를 계속 내니까 나를 입막음하려고 잘랐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음. 뭐 대부분 그런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좀 재밌다고 하면 좀 그렇지. 좀 심각한 얘기가 많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위터 서버의 반 이상이 이제 업데이트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매출 성장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스팸 계정을 줄이려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았다든가, 뭐 이거는 사실 트럼프래. 머스크의 그거랑도 어느 정도 그게 있죠. 그리고 제가 되게 골 때린다 싶었던 거는 인도 정부의 압박으로 정부 요원을 트위터의 직원으로 둬야 했다는 그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인도 내에서 벌어졌던 일인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옛날에 인도에서 좀 이제 민주화 시위 이런 걸 많이 했을 때 이제 인도인 트위터 사용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그런 약간 뭐라 그럽니까? 감시죠? 능동 감시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서버 설계상 잘못된 조합으로 장애가 나면 복구에만 몇 개월 그리고 데이터를 다수 있는 시나리오가 실제로 존재를 했었고 2021년에 실제로 그 지경까지 갈 뻔했다가 겨우 살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걸로는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트위터의 거의 모든 소스 코드를 자기 노트북에다가 놓고 다닌다는 문제가 있답니다. 이게 뭐가 왜 문제냐고 하면은 코드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런 개발자들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개발자들이 사실 모든 코드를 다 알 필요가 없거든요. 각자 이제 섹션이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이분은 백엔드, 이분은 프론트엔드. 이게 백엔드라 하면 뭐 보통 이제 서버 관련 그 서버랑 데이터베이스 쪽이고, 그다음에 프론트엔드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트위터를 할 때 보는 뭐 웹 그런 인터페이스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 모든 개발자들이 이걸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개발하는 파트만 보면 되거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보관하는 게 보안적으로 좋은 게, 만약에 이 사람의 노트북이 없어졌어. 그리고 누가 그걸 가져갔어. 그리고 정말 운이 좋아서 당연히 암호화 했을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암호화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드라이브를. 그래서 그걸 뚫고 들어갔어. 그러면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트위터의 모든 코드를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트위터 제품 전체가 노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는데, 이제 이 인간들은 이제 트위터의 소스 코드 거의 전체를 넣고 다녔다가 이 노트북이 없어졌고, 이제 뭐 데이터가 그거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트위터의 소스 코드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다가 이제 다 털리는 거죠. 진짜로. 그래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안 의식에 대한 수준이 굉장히 낮았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 주장이고, 사실은 이게 보안이라는 게 굉장히, 저도 이제 뭐 회사에서 이제 뭐 이런저런 보안 책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이제 보안 관련 그런 업무도 하는 입장에서 사실 이거를 직원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진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중 인증을 해놔라라고 이런 거를 해놓으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중 인증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 매니저 꼭 쓰세요. 비밀번호 매니저가 뭔지도 인생에서 비밀번호 매니저가 뭔지도 모르고 써보지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IT에 그래도 좀 잘 안다는 이제 개발자분들도 안 써봤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처음에 지난번에도 뭐 한 분 들어오셔서 뭐 이렇게 혹시 그 비밀번호 매니저라는 거 아세요? 모른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보안 그런 규정을 지킨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그런 습관을 컴퓨터를 쓸 때 이제 하는 습관을 많이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쉽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이런 그런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보안을 느슨하게 해도 문제가 이제 보통은 없는데, 그렇게 보안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보안이 느슨한데 이제 여러분이 뭔가의 그런 타겟팅이 됐다? 이러면은 그냥 바로 털리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2010년에 이제 14년인가에 그 다량의 이제 연예인들이 아이클라우드 계정이 해킹당해서 뭐 여배우들의 뭐 누드 사진 올라오고 막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막 이게 애플 탓이냐 뭐냐 뭐 난리가 났었는데, 그거 알고 보니까 사회공황으로 뚫린 거였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 각각의 이제 그 셀럽이라고 하는 분들이 자신이 보안 그런 습관이 잘 안 배어 있었기 때문에 털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애플이 그 뒤로 아마 그런 이중인증 같은 것도 굉장히 빡세게 관리하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지네들도 당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이 회사에서 내가 말단 직원이니까 내가 좀 보안 규정 조금 덜 지킨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겠지라고 하다가 꼭 그렇게 보안 사고가 한 번씩 터지더라고요. 진짜로. 본인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외부 공격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까 얘기한 2020년에 트위터 해킹당한 것도 이 직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지.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오바마랑 그런 애들이 갑자기 비트코인 홍보하고 막 그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평소에도 그런 보안 의식을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트위터 이거랑 별개로 말이죠. 그래서 그거 조금 이야기가 좀 세긴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이중인증 이런 거 당연하고, 비밀번호 매니저도 그렇고, 사실은 요즘은
애플 같은 경우 애플 제품 다 쓰시면은 뭐 아이클라우드 통해서 너무 아이클라우드로 잘 되고 심지어 아이클라우드 키체인 하는 거 그거는 윈도우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사용하셔서 뭐 그러니까 내가 내 습관 바꾸기 귀찮다고 안 하다가 꼭 그렇게 일이 커지는 경우죠. 사실은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거고요. 하여튼 그래서 뭐 일단은 트위터는 뭐 당연히 약간 부정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 이제 이 CEO인 파락 아그라왈이 이제 뭐 직원 대상 이제 미팅에서 한 얘기가 뭐였냐면은 대부분 여기서 나오는 주장 대부분이 틀렸거나 이제 중요한 컨텍스트가 빠진 그런 내용들이 많다라는 식으로 일단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갖고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 FTC랑 뭐 이제 법무부에서도 좀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이제 이 사람 데리고 와서 이제 이제 증인석에다 세우려고 열심히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스팸 계정 얘기가 나오긴 했으니까.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일단은 이거 자체가 지금 그거는 뭐지? 그 스팸 계정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 머스크가 주장하는 거에 대한 완벽한 이제 결정적인 증거 그러니까 트위터가 뭐 스팸 계정의 수를 뭐 은폐를 했고 뭐 조작을 했고 이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어서 이 사람 이제 이 제코를 데려와서 뭐 증인석에 앉힌다고 한들 그렇게 머스크한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트위터는 왜 이렇게 늘 뭔가 말이 많을까요? 뭔가 경영을 잘못하고 있나? 관리가 잘 안 되나? 사실 지금 스팸 쪽은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봐도.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트위터 뭐 검색해보려고 검색하면은 바로 나오는 게 다 성명이 대단하다 싶더라고. 진짜로. 그렇게 심지어 TV에서 트위터를 악의 소굴로 몇 번을 지적을 했는데 반응도 없죠? 네, 반응도 없고 네. 물론 이제 다국어 그런 지원 그런 이제 다른 언어에 대한 모더레이션이 안 된다. 이거는 사실은 비단 트위터만의 문제는 아니긴 해요. 메타도 저희가 그쵸. 옛날에도 다뤘지만 그런 일 많았죠. 근데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는 지금 영어 계정도 지금 이게 제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사실 머스크가 괜히 그런 주장을 펼치는 건 아니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봐도 얘네들 일을 안 하는 것 같다라는 킹리적 가심이 들기는 하죠. 물론 우리는 머스크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긴 해도 그러니까 머스크의 주장이 그게 아주 터무니없다 이런 건 아닌데 우리가 진짜 그 트위터랑 머스크가 싸우는 게 정말 의미가 없는 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머스크의 의도가 너무 빤하잖아요. 그쵸. 예, 그게 문제인 거지. 사실은 스팸 계정 스팸 문제 있어요. 있는데, 근데 웃긴 거는, 지금 머스크가 주장하는 포인트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지는 처음에 인수하는 이유가 내가 이제 트위터를 소유하면은 스팸 계정을 없애고, 뭐시기를 하겠습니다. 이래 놓고서는 갑자기 스팸 계정이 너무 많아. 나 이거 못 사겠어. 이러면 이게 말이 되냐고. 그게 문제인 거지. 사실 그리고 이제 그게 아마 이제 이 제코를 데려와서 한다고 한들 별 의미가 없을 거라는 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머스크 자신이 말을 그렇게 바꿔댔는데 애초에 지금 머스크가 주장하는 포인트 자체가 이제 주장의 그 기반이 좀 이상한 건데 거기에서 위에다가 지어봤자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런 거 있는 것 같고. 그래요. 땅콩행은 좀 어떻게 봐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얘기가 이미 다 나온 것 같아서 몇 마디만 적자면 보안을 지금 트위터가 최근까지 수익 수단이 많이 없다고 압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시달림의 결과가 이렇게 이제 보안 의식 결여로 나타난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이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고 그 코드를 모든 사람
개발자 한 명이 코드를 전부 다 들고 다닐 수 있었다. 이건 좀 많이 심각한 거거든요. 뭐 삼성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삼성은 좀 굉장히 빡세죠. 못 들고 못 나갑니다. 아무것도 못 들고 나갑니다. 아, 거기는 그쪽은 막, 뭐, 카메라도 막는데, 뭐. 카메라 맞고 다 하고 얘 재택하려면 빡세고 그 컴퓨터에는 온갖 보안 프로그램 덕덕지 깔려 있다고 하고 어, 개인 노트북으로 회사 일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겠지, 그 정도 되면. 거기는 또 이제 지점이 몇 군데 있잖아요. 지사라고 해야 되나? 서울에서 일하던 사람이 이제 어디냐? 또 삼성이 어디지? 수원 수원이요. 가면은 네, 수원. 그냥 못 갑니다. 허가 받고 신청하고 담당자 자기 상사한테 결제 받고 난리 납니다. 그렇지, 뭐. 그렇겠지. 예. 그래도 뚫려요. 그래도 너무 많이 뚫렸지? 거기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뚫렸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하면 뭐해? 뭐, 참나. 요번에. 어딘가에서 한 군데가 문제가 생겨서 뚫렸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술술. 네. 지금 트위터 같이 하면 안 뚫리는 게 이상하죠. 사실 여태까지 안 뚫린 게 용할 정도죠, 사실 생각해보면. 진짜로.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니네들. 그래서, 예. 이게 잭돌씨의 그건지, 아니면 이 새로운 CEO의 업본지, 왜냐면 이 새로운 CEO인 파라가 이제 새롭다고 하기도 그렇구나. 작년 말에 CEO 됐으니까 꽤 됐죠. 이제 파라가 아그라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전에는 CTO였단 말이에요. 돌씨가 CEO 자리에 넘기기 전에는. 사실, 근데 이제 CTO의 업무 중 하나도 이런 보안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단순히 잭돌씨의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치부하기도 그런 게 사실은 그 이전에 이거를 이제 이 보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담당해야 될 사람이 사실 CTO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CEO인 이제 파라가 아그라왈도 좀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돌씨의 문제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기는 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또 아그라왈 본인 입장에서도 좀 이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시간이 흘러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상황이고 사실 작년이었나요? 프란시스 하우건이 작년이었나? 아니면 올해였나? 작년이었걸요? 작년이었어요? 왜 이렇게 나 이제 시간이 그러네. 작년이었네. 네, 작년 아직도 에픽과 애플의 그거였구나. 아이폰 이벤트 이후래니까 작년 아이폰 13 나오고 나서 이야기인가 보다. 상당히 오래됐는데. 뭐 하여튼 이제 그때만큼 이게 좀 중요하게 다뤄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근데 아무래도 메타랑은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하잖아요. 이제 트위터가 사용되는 방식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정치인들이 많이 좀 엮여 있죠. 어떻게 보면 좀 페이스북보다도 좀 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트위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치권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아싸, 이때다 이러면서 이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거지. 막.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곧 있을 일론 머스크와의 이제 법적 그거에서는 어떤 변수가 될지 그리고 또 좀 봐야 될 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보도에 따르면은 사실 대부분의 이제 이사회조차도 몰랐던 이사회에게서도 숨긴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어떻게 될지도 또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번 주를 굉장히 핫하게 달궜던 그런 소식이었죠. 네.